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5월 20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마음의 직관을 용감히 따르라.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다음이다. 스티브 잡스. 네, 감사스마일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하루도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어제에 이어서 선거기획 고양신문의 이성호 기자님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들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분들은 또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스마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갖다 주로 하고는 있지만 제가 부동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포괄적인 합쳐져 있는 종합 학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택지개발로 일산 집값 추월한 덕양. 그러나 구돈심 주민들은 나아진 것이 없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일산에 계시는 분들은, 덕양구가, 집값이 더 높아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시겠지만, 제 기억으로, 삼송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또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에 계시는 분들, 원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은평구에서도 약간 좀 무시당하고 일산에서도 무시당했던 분들이 제 기억으로 불과 이게 추월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집값이 좀 추월된 것 같은데 그래도 킨텍스가 아직까지는 일산에서 가장 리딩을 하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물론 킨텍스라든지 일산 여러 아파트들이 또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또 다르게 또 양상이 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일산의 집값을 덕양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높은 집값이 형성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일단 고양시 덕양구청 일대 화정동의 모습인데 화정도 상당히 지금 거의 한 30년까지는 안 됐지만 거의 30년이 돼가는 그런 도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나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덕양구가 상당히 인구도 많고 큽니다. 또 보니까 일산 동구 서구를 합친 만큼의 상당히 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덕양구가 남구 북구로 이제 분구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새롭게 민선 8기 시장님이 선출되고 시의원 도의원이 새롭게 덕양구 분구 부분에 있어서 아마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정도에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관련해 가지고 감사스마일 생각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면 지금 현재 토지주택공사가 쓰고 있는 그 사옥부지 원흥역 쪽에 있는 부지가 그쪽에서 이제 지축으로 12월 정도 이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덕양구가 분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그 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가 쓴 그 사옥을 아마 덕양 그러니까 남구청이 새롭게 건립이 되기 전에 임시청사로 아마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감사스마일의 내피셜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덕양 남구청, 덕양 북구청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아마 이제 덕양 남구 북구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하면 삼송 1, 2동 같은 경우는 덕양 남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양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다음에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신문 기사에 보면 신규 택지가 이제 자연불악이라 많이 혼재되어 있고요. 새 아파트가 많아서 집값이 올랐을 뿐이고요. 상대적으로 구도심은 고양동이라든지 원당이라든지 관산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또 상대적 바탕감을 상당히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뜨거운 이제 감자인데 고양은평선이 이제 지금 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새롭게 네 곳에서 추가 역을 갖다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덕양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외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조차도 일산이라는 지역명을 고향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놀랐던 게 덕양구가 고향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저도 정말로 정말 이게 몰랐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 더더욱 모르실 거고요. 수도권에서 계시는 분들이 일산은 알아요. 그런데 덕양은 모릅니다. 고양시도 알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덕양은 몰라요. 근데 덕양구 인구가 거의 50만 명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래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브랜드 관점에서 일산은 유명하지만 덕양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근데 창릉은 많이 알잖아요. 근데 덕양을 더 모릅니다. 근데 창릉 3기 신도시, 덕양구 내에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많이 모르고 있고 1기 신도시 일산만 주목을 받다 보니까 덕양 주민들의 소외감은 더욱 심해졌다. 덕양구에는 화정 행신동의 아파트 준공 시기가 94년에서 95년. 그래서 일산 신도시 아파트랑 거의 같은데 아무래도 거기는 일산 신도시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라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었고 화정하고 행신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택지지구를 갖다가 조성해가지고 아파트를 갖다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소외가 지금까지도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의식 속에서도 최근 덕양은 일산의 집값을 따라잡았고요. 2018년까지는 일산 동구랑 서구에 모두 다 뒤졌는데 덕양구 특히 삼성벨트,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까지 2년 전부터 일산의 두 개구를 집값에서만큼 모두 눌렀다. 하지만 대부분 서울과 가까운 신규 택지 지역의 집값 상승 때문에 화정과 또 반대적으로 행신, 또 이제 원당, 고양동 등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큰 가격 상승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 속에서도 덕양구도 구도심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힐스테이트 삼성역에 여기가 아파트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아파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이제 분양가가 한 4억 초중반에 분양을 했고 그러니까 입주 시기에는 또 프리미엄이 5천에서 한 1억 정도밖에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금 조금 가격이 조금 내려가서 지금 상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출이 지금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매수세가 좀 뜸한데 그래도 8억 중반에서 9억까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아마 이제 신문당선 서부 연장 예타의 올 하반기 만약 소식이 들린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저기 쪼개기 택지 개발로 도시 연결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산이 정부 주도로 대규모 신도시로 건설됐다고 하면 덕양구는 지역별로 LH의 쪼개기 택지 개발, 즉 다시 말해서 삼성 택지지구를 하고 있는 찰나에 원흥 보금자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지축지구, 그 다음에 향동, 지금 또 덕은까지 이렇게 5개가 그러니까 덕양구 내에 5개가 지금 신규 택지로 지금 택지지구를 조성을 한 거에다가 추가로 지금 창릉 3기 신도시까지 지금 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양 내부에서는 도시 연결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원흥하는 것도 그렇게 버스 노선이 많지도 않고 또 반대로 향동에서 삼성 오는 것도 그렇게까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아직까지 향동이라든지 원흥은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택지가 개발되면서 일산 호수공원과 같은 이제 대형 공원도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연을 갖다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택지지구를 개발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릉이 들어온다고 하면 더 큰 반사 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땅 장사로 이윤을 추구하는 LH를 상대로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새로운 시장이 꼭 LH를 상대로 이런 것들 좀 얻어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규 노선 없이 대중교통을 정말 불만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 기피시설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장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장 이런 데까지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정말 서울시 근처에 있는 덕양구에서 상당히 많이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져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군부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다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일산이라든지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양 은평선 발표 후에 정말 그 4곳 정도가 지금 신설 좀 해달라고 지금 요구가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데 화수역과 화정지구역, 행신중앙로역, 도래울역 이렇게 지금 4곳을 갖다가 우리 동네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제 방송에
이 네 곳을 꼭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이 네 곳이 다 들어가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이 지역에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렇게 노선이 가는 그 노선이라고 하면, 새롭게 역사를 갖다가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데 노선을 갖다 연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시간이라든지 예산이 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기 6월 1일 날 새로운 민선 8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거 같고, 잘 논의가 되었으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을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덕양 첫 리모델링 조합이 탄생이 임박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리모델링도 물론 좋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으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포함해가지고 화정이라든지 행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신동이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을 기존 아파트 단지 근처에다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원만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덕양구 지도를 갖다 지금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정말 큽니다.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삼성동, 효자동, 창릉동, 흥도동, 주교동부터 성산 1동부터 화정보 행신동까지 대덕동, 화전동까지. 근데 여기가 아마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 하반기에 덕양구가 아마 덕양 남구 북구로 아마 분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구가 될지는 아직까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당에 이제 신청사가 이제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빠르면 아마 내년 정도부터 지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민선 8기에서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잘 추진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선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 교회선이 이제 내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하고 2024년에 이제 개통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고양시의 관산역하고 능곡역이 지금 정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 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교회선 정차 부분들도 잘 정차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대곡 소사선에 행주산성역 설치가 또 필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어떤 분이 이제 행주산성역에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곡동 같은 경우에도 교회선 정차를 지금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교회선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다음 민선 8기에서 이런 것들도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양동의 기피시설 보상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양동뿐만 아니라 뭐 대덕동이라든지 뭐 화전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피시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릉 3기 신도시랑 맞붙어 있는 뭐 대덕동이라든지 화전동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런 것들이 피해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피시설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고양시에서 좀 보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또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화전동 같은 경우에, 덕은동 같은 경우에 물류센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한통운이라든지 쿠팡 등 초대형 물류센터가 정말 고양시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 보면 쿠팡 차량이라든지 이런 택배 차량들을 정말 CJ 정말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 근처에 또 공사를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덤프트럭이라든지 레미콘 차량들도 정말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일산 동부서구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정말 공사판 현장을 갖다가 여기 덕양구는 정말 많이 보는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거든요. 앞으로도 창릉 3기 신도시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덕양구는 아마 향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덕양구가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더 나아가서 이제 창릉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또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서울에 진입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만, 서울과 가까운 덕양구를 갖다가 내 집 마련으로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택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삼성벨트나 구도심 주민들의 약간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 상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또 삼성동이라든지 원흥동에 아직까지 그런 커뮤니티 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수영장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수영을 갖다 하고 싶어도 이제 화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많은 뭐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이 삼성동에 뭐 원흥동에 뭘 갖다 유치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서부선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고양선 이런 부분들도 또 원만하게 새롭게 신설될 수 있는 그런 고양선 그런 새로운 역 같은 경우에도 꼭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갖다가 묵살하지 마시고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이런 것들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제가 이제 덕양구에 있고 또 제 사무실도 삼성에 있다 보니까 덕양구에 애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감사스마일이 뭐 살고 있는 아파트 좋다라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제가 더 못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덕양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일산 1기 신도시라든지 또 3기 신도시 창릉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가치, 미래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데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오늘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오늘 뭐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께 이야기 드리면, 6월 1일이 지나고 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두 채까지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똘똘한 한 채보다는 이제 2주택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강남을 갖다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의 한 채, 수도권의 한 채, 지방의 한 채, 수도권의 한 채, 아니면 내가 거주하는 집 한 채, 아니면 임대하는 주택 한 채, 아니면 내가 자식한테 한 채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능력이 되신 분들은 2주택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삼성 미소부동산 오후에 이제 있는데 제가 잠깐 나갔거든요. 근데 젊은 분이었어요. 20대? 아무튼 젊은 분인데 저에게 엄지척을 하시면서 팔로워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구독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0대, 50대, 뭐 60대 분들만 저의 구독과 좋아요, 그러니까 구독자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20대, 30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애청을 해주시고 또 구독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초심 잃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분구는 아마 정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덕양구 분구가 추진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빠숑님의 2022년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 6월 4일날 건국대학교 세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있는데 감사스마일은 멤버십 회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2회차로 해가지고 발빠르게 지금 행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제 이제 구독자분, 제 친하신 분 한 분도 신청을 했다고. 그분은 이제 멤버십 회원이신데 저는 6월 4일날 제가 일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정을 갖다가 취소하고 연기를 하고 제가 이 빠숑님의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을 갖다 꼭 듣고 싶어서, 그리고 여기에서 또 듣게 되면 제가 또 감사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께 또 좋은 정보를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공교롭게 6월 4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6월 1일 선거 이후에 이런 부동산 포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망 호재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아기곰님까지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를 갖다가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홍보도 있지만 빠숑님의 그런 아침에 빠숑의 세상 납사기를 갖다가 꾸준하게 들으면서 인사이트를 키워나갔고, 제가 빠숑님을 갖다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해서 아침마다, 빠숑님은 주 5일 아침에 생방으로 하지만 감사스마일은 주 6일 합니다. 주 6일 하고 저는 고양시 위주로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고양시 위주로, 서북부 위주로, 제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또 제 나름대로, 부동산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교통망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또 요약하고 정리해서, 물론 저는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없고, 편집도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편집할 줄도 모르고 편집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책을 하나를 더 보고 책 한 장을 더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방송이 뭐 다소 길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도움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기존에 다시 했었던 것들을 다시 지금 환원하고 있기도 하고 1주택, 2주택 이런 것들이 또 포지션이 또 지금하고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또 설문을 했는데 다주택자는 3주택이 다주택자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맞습니다. 2주택까지는 일시적 2주택도 있고요. 2주택까지는 다주택으로 보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공교롭게 이제 그런 것들도 설문에 나왔다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 금액은 77,000원인데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비쌀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프라인, 온라인도 물론 상당히 좋겠지만 오프라인에서 제가 아포유님 강의 오프라인을 강남에서 했을 때도 아포유님 강의를 제가 들었었고 그 다음에 빠쇼님 강의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프라인 강의도 제 나름대로 강남으로 직접 가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4, 5년 전, 6, 7년 전인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강의 들으면서 제가 이런 유튜브라는 이런 것들을 갖다 몰랐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강의를 갖다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드림 컴 트루입니다. 아무튼 제 꿈이 실현됐고 아침에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아무튼 말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는데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요. 제가 오늘 덕양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렸는데 감사 스마일은 뭐 1번, 2번 그걸 다 떠나서 3번을 다 떠나서 아무튼 고양시장이라든지 시의원, 도의원 꼭 고양시에서 일을 갖다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꼭 투표로서 그 투표를 갖다 꼭 하셔야 됩니다. 투표를 하셔야지만 바뀝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